자, 이번 시간은 책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부동산법 기초다지기 나옵니다. 근데 대충은 아마 이제 감 잡힐 겁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하고 공법을 더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뭘 보고 부동산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토지하고 오늘 뭐 금요일인가 다 배웠죠. 토지하고 거기에 있는 정착물. 그러면 토지를 분류할 때는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는 두 가지요. 지목 그리고 지역. 그러니까 모든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지목이 있어요. 지목. 전답 과선. 또 모든 땅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으로 가야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몇 개 있다고요? 종류가 21개 토지. 두 번째 정착물.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축물 몇 가지요? 2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1 토지하고 29가지 건축물이다.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것을 공법 그럽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은 사법이고 국가기관하고 국민과 관계를 규율한 것은 공법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말한 거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국가 국민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내비두지. 왜 규제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이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우리가 이만한데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이거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좀 안 될까? 이렇게 확 늘려버리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세 글자 뭘 합니까? 부, 정, 성.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연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인가? 여기에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자기 마음대로 쓸 때 잘 쓰세요.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쓰죠. 자기 건데. 잘 쓰긴 잘 쓰는데 자기 거는 잘 써요. 자기 거는. 내가 이 땅에다 이런 행위하는 거 잘 쓰는 거예요. 옆에 땅에다 무슨 영향을 줄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생각합니까? 안 해요. 나중에 봐봐요. 들어가 있고 자 1번이 땅 가지고 있고 2번이 땅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맹지잖아요. 맹지.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얘가 길을 안 주는 거예요. 길을. 자기는 건물 지어놓고 살면서 사장님 나도 건축하게 이만큼 길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어쩐다고? 안 내줘. 안 돼. 길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눈 흙. 무슨 말이에요? 눈에 흙 들어가도 이렇게 한다고. 이만큼만 해주면 나도 충분히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열받죠. 어쩐다고? 여기에다 걸음을 있는 대로 다 싸놔버려. 죽든가 말든가 어쩐다고. 고약한 걸음. 나중에 중개하게 되면 돈사나 봐보세요. 돼지 막사 같은 데 가보세요. 소 키우는데 축사 가보세요. 냄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나 농사 질 테니까 농사 잘 되라고 갖다가 어쩐다 뿌려놓는다고. 어쩐다고 농사 진다고 나는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농지니까 잘 써요 못 써요? 잘 쓰지. 이 사람은요? 이런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적 이용에 맡기면은 한 필지는 잘 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효율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쩝시다. 규제합시다. 규제해서 뭐하게? 다 잘 쓰고 더불어서 다 함께 살자. 그게 법의 목적이요. 공공복리 증지입니다. 공공복리 증지.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규제를 가는 법이 우리가 공법인데 이게 이 규제를 가는 게 몇 개 있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규제법이 120개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중개해야 되니까 중개하고 관련되는 게 수십 개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띄는 6개만 잡아가지고 가장 대표성을 띄는 6개만 잡아가지고 시험 범위를 합시다. 그래서 뭘 잡았느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요? 먼저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합시다. 난개발이 없게 효율적 이용하게. 그래서 법명칭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놨는데 써놓고 보니까 국가가 읽기가 불편하답니다. 이거 너무 길다. 국토계획법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먹죠. 아, 국토를 잘 먼저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 그러면 몰라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쓴다. 국가는 줄여서 쓴다. 우리는 어쩐다고? 더 줄입시다. 바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나중에 국계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입니다.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토계획법이요. 중개사고 뭐고 떠나가지고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토계획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법명칭이 두 번째 이제 국토 어딘가는 전 국토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방향을 쫙 잡아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이런 데다 나는 뭘 만들어야지?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우리나라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야,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신도시 만드는 절차, 내가 언제 신도시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신도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만드는 땅을 중개한다고. 그 땅을 중개하려면 이 절차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요. 이 절차를 알아야만 그런 걸 중개를 하고 내가 모르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말을 내용이 잘못돼도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서 중개한다 그랬죠. 중개하는데 저는 주로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평택에다 저는 지금 10만 평 지금 신도시 만들 그거 하고 있거든요. 대장동 사건 알죠? 대장동 거기는 그 화천대유 거기는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를 만들어서 팔아먹는다고 가가지고 사장님 땅 파세요. 사장님 파세요. 저 인상이 참 선하게 생겼네요. 좋은 말 해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싹 해서 팔아먹는다고. 아, 이분들은 땅값 받아먹고 저는 수수료 받아먹고 이거 한다고. 그거를 중개가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전혀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상대방하고 건설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용 방식 문제입니다. 수용 방식. 수용할 때는 싸게 뺏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뺏는 것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하는데 버티니까 강제로 뺏는 게 수용 아닙니까? 많이 주면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조금 주니까 협의를 안 해주는 것이지 강제로 뺏어온 것이지. 그래서 그 이익을 왜 또 국가가 그 이익을 가져가지고 공적인 용도로 풀면 되는데 왜 민간한테 주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옳지 않아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면 이분이 평당 500 받을 걸 5천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수용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 절차를 좀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거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는 도시정비법을 하는데 이거는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우리가 앉아있는 딱 여기 구도시를 재정비합시다. 구도시 재정비할 때 쓰는 절차.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서울하고 부산에서 그나마 돈 움직이는 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항상 우리는 투명하고 정리가 쫙 돼 있으면 조용하고 깨끗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데는. 뭔가 뿌옇고 뭔가 불투명하고 시야가 좀 흐려야 돼요. 그래야 돈이 다녀도 추적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할 때가 어딥니까? 대부분 재개발. 부산 재개발은 동네 가게 되면 중개해야 될 게 되게 많다고. 돈 보이는 게 되게 많다고. 근데 공부하면 느끼겠지만 도시정비법이 6개 법 중에서 가장 얘가 난해해요. 아이고 못하겠네. 안 해. 돈은 벌고 싶은데 물어보면 몰라. 제가요 옆에서 부산입니다. 부산에 학원이 2개 있습니다. 서면에 해운대 있고 둘 중에 한 학원 학생이 그 학생이 1차 합격하고 1차만 공부해서 1차 합격하고 2차 얼굴도 모르는데 올해 1차 됐으니까 내년에 2차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2차를 해야지. 2차만 하는데 또 놀면서 공부하기 불편한데 일 좀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딴 거 하느니 중개업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까?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공법교수 가봐라. 공법교수. 그분은 부산 아니지만 부산도 중개 좀 알고 있더라. 찾아와가지고 얼굴 처음 보는데 찾아와서 교수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인 줄 알고 이분이 저 뒤에 있으면 제가 얼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죠. 오면은 쉬는 시간 오게 되면 전부 다 여기 있는 분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제가요 이번에 1차는 반드시 합격할 자신 있는데 근데요 2차는 어려 못했거든요. 아 그럽니까? 근데요 저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요 교수님한테 가면 취업시켜준대요. 그래요? 취업시켜줘요. 다 시켜줘요. 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해준다고요. 근데 2차 공부 안 해서 취업해도 될까요? 좀 하다가 취업 좀 해서 좀 생활비 좀 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월달 가서 2차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도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 끝나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끝나자마자 자기는 1차 합격했으니까 온 거예요. 바로 소개해 줬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부산에는 든든한 공인중개사라고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웬만하면 채용 다 해줘. 야야 이래가지고 야 누구야 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 친구 1차는 됐고 2차만 내년 하면 되는데 일 좀 배우면 하고 싶단다. 좀 너네 회사 너도 좀 해라 했더니 교수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딱 보냈죠. 보내준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교수님 그 친구 보냈습니다. 다시. 왜요? 그 친구 1년 생활비 정도는 벌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벌었는데 생활비는 아니라도 얼마큼 벌었는데 하는 얘기가 그 친구 입만 여면 사고입니다. 일만 여면 사고. 어떻게 감당 못하겠어 더 이상. 그래서 가서 2차 배우고 다시 오세요. 내가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방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2차 배우고 합격하고 다시 오세요. 내가 꼭 써줄 테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럼 뭐 했는가? 이 친구가 1차하고 돈이 재개발 재건준비니까 재개발 쪽 일을 했는데 설명하는 쪽쪽 그 설명이 아닌 설명을 했다는 얘기요. 어쩐다고?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온 것은 혹 하는 거 했다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면 뒤에서 대표가 방어를 하려니 얼마나 피곤하냐고. 계약서 그래서 몇 개 하여튼 잘못해도 손님 데려가면 여기서 말을 바꿔서 샥샥샥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여기가 하는 걸로 해주고 돈은 주는데 이거 더 가면 사고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린 거 안 되겠다. 합격해서 오세요. 돈은 벌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난해합니다. 자질구레한 게 되게 많아요. 올해 공법 시험에서 책이 어렸던 게 도시정비법의 이 부분이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공법할 때 안 한다고.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돈 벌길 바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난해하지만 재개발하려면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재개발 하루에 쫙 끝냅니다. 하루에. 기본으로 알고 밖에 나가면 이런 강의 또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 친구들 통해서 한 8주 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쫙 깨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돈이 되고 안 되고 이걸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도 순서 쫙 껴놓고 어디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어디가 돈이 되고 안 되고 이 설명하는 것이고,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 정확히 배워야 되고요. 네 번째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입니까? 29가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법명칭이 주택법입니다. 건축물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29가지. 그 중에 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단독하고 공동 이렇게, 자, 1번 필지가 있고 2번 필지가 있습니다. 1번 필지, 2번 필지. 1번 필지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1층, 2층 방 4개 지어놓고 4집이 삽니다. 4집이. 4집이 사는데 이거 누구 거냐 봤더니 소유자가 누구냐 봤더니 소유자가 갑 이렇게 나와요. 누가 살아 봤더니 A가 살고 B가 살고 C가 살고 D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누구? 갑. 옆에 2번 필지에다 건물을 똑같이 지어놓고 소유자가 누구냐 봤더니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갑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자는 전부 다 갑이요. 누가 사냐 봤더니 여기는 이제 2니까 똑같이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살고 있더라. 똑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여기는 이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이렇게만 하고, 여기는 소유자가 이게 102로 갑, 여기는요 102호 갑, 202로 갑, 202호 갑. 틀립니까? 소유권 몇 개를 보입니까? 하나 보입니까? 몇 개 보입니까? 4개 보입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단독주택. 이건 뭡니까? 공동주택.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로 나온지 둘 이상 나오는지. 쉽게 말해서 소유권 우리는 등기로 하니까 구분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 등기 안 되니까 얘는 단독 한 개 단독주택. 구분 등기가 되니까 얘는 뭐라고? 공동주택.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상가를 우리가 통상가. 1층 주인 따로, 2층 주인 따로, 3층 주인 따로 뭐라고요? 구분상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요. 상가를 말할 때는 단독상가, 공동상가 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분상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요즘 상가 많이 팔잖아요. 구분해가지고 한 칸씩 해가지고 그게 구분상가 아닙니까? 주택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구분 그 말을 쓰는 것이고, 주택에서는 이겁니다.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 절차, 그 중에서 건축물 안에 주택이 2가지인데 2가지만 따로 빼서 하는 게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건설하고 공급하고, 건설하고 공급이 뭡니까? 분양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법 명칭이 주택을 많이 짓자 많이, 무주택자가 원체 많으니까 주택 건설 촉진법. 우리 주택 보급률이 100% 됐어요, 안 됐어요? 100% 넘었죠. 110 몇 프로 되죠. 보급률은 주택 수하고 세대하고 주택 수가 많다니까요. 자가 비율이 100이 안 되죠. 자가 비율은 왜? 혼자서 100채 가져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보급률은 이미 뭐가 넘었다고요? 100이 넘었는데 자가 비율이 아직 훨씬 못 미치니까 문제죠. 옛날에는 보급률이 100이 안 되니까 무조건 집을 지어야지. 건설 촉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집 그만 지어도 이미 국민들 다 살 만큼 집은 공급이 돼 있다고. 관리를 해야 돼. 관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관리가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 누가 배워요? 위에 있는 관리소장들. 거기서 배우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들어가는가? 리모델링.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그리고 리모델링, 이 절차를 배우는 게 이게 주택법인데요.
A가 B가 나 여기다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주택법. 주택을 짓는다. A가 여기서 주택을 짓는다. 단독을 하든 공동하든 하나에다 많이 지으면 공동이 맞겠죠. 공동하자 공동. 몇 개 지려겠다가 29세대 짓습니다. B가 나는 절대 너한테는 안 지지 해가지고 B는 여기에다가 30세대를 짓습니다.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30일 기준해 가지고 쫙 해가지고 30 미만 30 미만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법을 적용받고 30 이상이면 모든 건물은 건축법인데 건축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 그게 특별법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 해가지고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돼요. 차이점은 뭐냐? 건축법에서 A가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무슨 구요? 진구입니까? 진구. 자, 부산광역시 진구 그러면 부산광역 A가 부산광역시장 찾아갈까요? 진구 구청장 찾아갈까요? 시로 가요? 구로 가요? 구청장 찾아가서 구청장님 뭐 좀 해주세요. 건축허가 좀 해주세요. 뭐 하게? 아파트 29개 짓게. 그럼 구청장이 딱 와가지고 샥 받으면 오, 콜 어쩐다고요? 하세요라고 허가를 해준다고. B가 너는 29구나. 나는 30이다. 무슨 법 간다? 주택법. 주택법 B는 누구 찾아가야 돼? B는 부산시장이요. 권한자가 달라요. 부산시장 가서 시장님 A가 아파트 하는데 나는 하나 더해서 나도 아파트 하는데 어쩐다고 아파트 해금 허가 좀 해주세요. 구로 가게 되면 구에서 시로 가세요. 그것은 시로 간다고. 시에 가서 허가 주세요. 시장이 여기는 허가라는 단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승인입니다. 승인 받는 게 승인. 시장이 와서 샥 보다가 구청장이 샥 보다가 하세요. 그럼 하는 거예요. 시장에 와서 샥 보다가 하세요. 그러면 할 것 같더니 근데 있잖아요. 사장님, 대표님. 이 동네 주민들이 공원이 없다고 불만이 좀 많던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쌈지 공원 정도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라 그래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지금? 건축법을 가게 되면 허가권자가 와가지고 이 내용이 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본다고. 그것만.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법에 맞아 안 맞아 맞아 해라. 시장이 와가지고 법에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해라 할 것 같은데 해라 그러기 전에 공원 작은 게 쌈지공원 하잖아요. 쌈지공원 못 들어봤습니까? 큰 공원 뭐 시민공원 저런 거 말고 건물을 좀 많이 지으면 조금씩 공원 만들어놔. 그게 쌈지공원인데 와가지고 시장이 아니 대표님 여기 동네 주민들이 좀 쌈지공원 하나 있었으면 쌈지공원 해주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쌈지공원 하나 있었으면 하던데 이런다고. 그래서 B가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요. 콜 이래야지 바로. 여기는 이겁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한다. 건축법. 법이 정하는 기준에다 그게 공익에 맞아야 된다. 재량입니다. 재량. 허가관청의 재량.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내일까지 수업 듣고 일요일 한번 시간 당기면 부산을 샥 돌아봐요. 한번. 샥 돌아보면 다른 거 보면 빌라 봐요. 빌라 해가지고 있으면 몇 개인가 한번 세봐요. 29, 28, 27 그런 빌라가 있는가 없는가. 차라리 27, 28, 29 합바에는 차라리 정말 잘못했네. 30이니까 30, 31, 32 세대 되는 이런 빌라 있나 없나 봐보세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몇 개 더 찍고 맞는 거예요. 왜요? 이쪽은 아주 간편해. 이쪽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고 주택을 건설하는 거, 공급하는 거, 리모델하는 거, 그리고 특히 건설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혹시 반값 아파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분명히 많이 들었어야 돼. 정상이요. 반값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 지주택인가 뭔가 하던데 그런 거 나오죠. 지역주택조합. 무슨 지역주택조합. 그게 줄여가지고 일명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지주택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업을 딱 하고 있으면요 많이 찾아와요. 업하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곽티시 있죠. 들고 찾아와서 사장님 같이 분양 좀 한 명 분양해주면 몇 개 이런 거 있다고. 여기서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조합원 하나 모집해주면 얼마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지주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중개업을 한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친구야 여기 지주택 지금 모집하는데 이거 반값이라고 하는데 반값. 근데 우리가 지금 부산 평균이 한 10억 하잖니? 얘들은 5억이면 들어간다는데 내가 가입하는 게 좋은 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뭐라고 말할까요? 지주택 할 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네 알아서 판단해라. 2000년 이후로 이제 이번에 최근에 통계 2000년 이후로 지주택 출발해서 성공해가지고 입주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냐? 전국이 몇 프로냐? 13.6%다. 13.6%. 서울은 몇 프로냐? 서울은 8%다. 해야 되겠냐? 말해야 되겠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얼마를 놓치는 거예요? 5억 놓쳐요. 5억. 괜히 관심도 없는데 자꾸 하락해가지고 실패해버리면요 5억이 아니고 재산 다 망가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분 5억 없어요. 지주택은 아무나 가입 못해요. 지주택 가입하려면 조건이 첫 번째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죠. 두 번째 우리 가족 전체 중에서 한 명이라도 큰 집이 있으면 안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가입해야 돼요. 서민들 5억 없어요. 5억 있으면 다 집 샀죠. 다 집 있죠. 그 아파트 자기 거예요, 은행 거예요. 큰 방만 자기 거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죠. 우리나라 구조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 보통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돈 넣는다고. 그 다음부터 대출로 가야 되거든요. 정상이면 그 정도 돈 넣으면 대출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처음에 운영자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돈 넣고 수도하고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1억에서 한 5천 넣었으면 서민들 돈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진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무에서 떼야 될 게 10개 중에서 제가 2-3개까지는 설명해요. 2-3개는 시험에 나오니까. 나머지 7, 8은 시험에 안 나면 설명 못 한다고. 근데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나 지주택 모집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공부 해야 됩니까? 다 알려줄 테니까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면 돼요. 왜? 본인이 먼저 다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보여달라 자료 100% 보면 옛날처럼 깜깜이가 없어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법을 얼마나 촘촘히 만들고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다 확인하고 자신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6번째 나오는 게 이제 6번째가 농지법이요.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합니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어떻게 보전합니까?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올 1년 동안 하도가 뭡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반기 가니까 LH 애들이 막 LH 투기 해가지고 어쩌고 땅값 오르고 뭐 하여튼 투기 때문에 1년이 투기 화천대유 그러다 끝나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를 잡으려고 법을 개정하는데 너무 법이 많이 개정이 되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되면 우리도 몇 번 읽고 입력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입력해서 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행 시기가 얘는 5월 18일부터 얘는 5월 30일부터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게 며칠이에요? 29일입니까?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면 뒤에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있다고. 시행한다. 시행 시기가 내년 10월 29일 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후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질문하게 되면 법이 개정된 게 알고는 있죠. 질문하게 되면 이게 질문한다고 하면 내용 설명하는데 언제 이거 묻게 되면 그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 법 엄청나게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이 중에서 어뢰 공부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정됐지만 안 배운 게 많아요. 왜요? 시행 시기가 올 12월 10월 28일 30일인가요? 그 이후다 보니까 농지법도 개정이 되게 많이 됐고 농지법이 제가 올해 강의하면 뭐라고 했냐고 봐요. 투기 잡으려고 작정하고 덤비고 있으니까 농지가 투기돼. 투기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니까 농지법에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농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농지를 산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자 이렇게 갑이 농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을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취득해서 어찌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해 와야죠. 등기는 내가 샤샥합니까? 아니면 등기소 가야 됩니까? 가야죠. 등기소 가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거 왜 당신 앞으로 넘기려고 합니까? 넘겨야 될 이유를 말하세요. 그럼 뭡니까? 1번 뺏어왔다. 2번 샀다. 어쩐다고요? 샀다. 매매지 매매 계약서 넣는다고. 일반적인 부동산은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농지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 당신이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 그래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을 첨부하면은 어쩐다고? 등기해 주지. 농지만큼 있어요. 농지만큼 이게. 그러면 얘는 취득하고 난 상태에서 등기도 가서 등기해 주세요. 오 사장님 농취증이 없네요. 농취증 가져야지. 농취증은 누가 준답니까? 물어보면 그거요. 시구음면에 가면 줍니다. 어디입니까? 그 농지가 면인데요. 가서 면장님한테 달라가세요. 면장님 농취증 주세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물어봤더니 농사 지려고. 어떻게 농사 질 건데요? 다 써야 돼 이제. 몇 평 삽니까? 농기계는 뭐 준비할 겁니까?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거리가 얼마 됩니까? 원래 거리 없었는데 지금 쓰는 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이 사람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투기꾼이 아니다. 투기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사람이다라는 걸 발급을 해준다고. 그럼 얘가 뭐 막으려고요? 투기 막으려고. 그럼 올해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얘 100% 나올 거예요. 100% 얘는. 공법에서 안 나오면 이거는 시사성 있는 문제니까 학교는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중개 실무 가서 나온다. 근데 공법에서 농취증 한 문제 딱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농취증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되는 거 이거. 두 번째가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분명히 농사 짓는다고 했어요. 농사 짓는다고 했어요? 원래 농사 지려고 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어이구 한 3일 지니까 죽겠네 이제. 어이구 못 짓겠다. 내비둬 버려 이거. 방치하게 되면 시군구가 다시 확인 들어가서 사장님 농사를 안 짓고 있군요. 그 농지 팔아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처분 통지 1년 내 팔아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1년 내 안 팔면은 처음에는 말을 공손하게 사장님 1년 내 팔아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았네. 두 번째 6개월 내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합니다가 아니죠. 명령 팔아라. 그래도 안 팔아. 세 번째 우리 사장님은 농지를 사랑하시는군요. 팔기 싫으면 팔 때까지 돈 내세요. 얼마 내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 농지 얼마에 샀습니까? 10억에 샀습니다. 10억에 샀습니다. 10억은 뭡니까? 시가. 근데
이거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가라고 해요. 공가 이하 땅. 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가 뭐라고? 공시지가. 공가는 얼마짜리입니까? 공가는 1억짜리. 공시지가 1억짜리 얼마에 샀다고? 10억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아까 용인에 거기 땅 팔아달라는 게 공시지가가 6만 원인데 12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이런 땅들이 많다고. 그러면 사장님 6개월 내에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았죠? 땅을 좋아 사랑하는군요 해가지고 여기에 또 얼마요? 20% 0.2 얼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팔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 근데 지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땅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딱 이 말을 보니까 투기라고 써졌네. 투기라고. 자, 이 땅을 갖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할 때 보상해야죠. 보상하는 감정가가 있고 이분 땅이 경매로 나오니까 경매하려면 감정해야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최고 비싸게 쳐주는 게 뭐냐 그러면 경매할 때 감정가. 그게 좀 높게 나와요. 높게. 보상할 때 감정가는 낮게 나와야 되고 보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높게 나와요? 낮게 나와요? 높게 나오겠지. 자, 이 감정가를 하니까 막 해가지고 감정가가 만약에 9억이라 합시다. 9억 감정했더니 9억이 공시가 얼마요? 이것은 공시가는 1억이니까 여기에 2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25% 하든가 크면은 여기에 25, 큰 거에 25%. 뭐 2천만 원 내지 1년에. 그리고 나는 10억 사놓고 1년에 2천 내도 한 3, 4천 원 오른다니까 땅값이.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내라고요? 9억에 2.5 해봐요. 2구 18, 5구 45, 18에다 잡으면 2억 2,500, 1년에 2억 2,500 내봐라 이런 얘기요. 이렇게 법을 개정하니까 얘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요 7번, 8번, 9번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법 3개는 빼줬어요. 뭐를 빼줬냐? 산이 없잖아요. 산이. 원래 산이 있으면 산 빼준 거예요. 부산에 그린벨트 있어요? 없어요? 은근 많아요. 그린벨트에 관한 법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 더. 원래 산에 대한 법이 2개 있어요. 2개. 산 2개 빼주고 그린벨트 법 빼주고.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린벨트 공부 안 합니다. 범위가 줄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는데 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입뻥그 못합니다.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며 몰라 건다고. 산은 안 배웠거든 이러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며 물어보면 그린벨트에서 이거 돼 안 돼? 몰라. 왜 모르는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네 아는 거 뭐니? 내가 뭔가 알아야 손님이 자꾸 나한테 하고 신뢰를 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부 별도 해야지. 방법이 별도 해야 돼 이거. 그 정도 해야 공부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하고 보세요. 우리 공법이 모든 과목은 40문제인데 얘가 12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6문제 나오고 6문제 나오고요. 건축법이 7문제죠. 건축법이 7문제 나오고요. 주택법이 7문제 나오고요. 농지법이 2문제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문제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냐 그러면 목표를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오면 목표가 8문제입니다. 8문제 맞춰야 되고 개발법이 6문제 나오면 개발법 목표는 반타작입니다. 3문제. 토종법도 반타작 3문제.
건축법이 옛날에는 얘가 되게 만만했어요. 얘가 건축법 만만한 법해 가지고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7문제에서 5문제는 맞춥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출제위원이 좀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구석지에 있는 것만 골라서 가져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5문제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렵다 이거 3문제만 합시다. 이렇게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나중에 무슨 문제 나오냐. 교수님 나 건축법 안 할래요. 이러고 나오더라니까요. 왜 안 해요? 아니 열심히 하게 되면 3문제 맞힌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지. 건축법 안 하면 다른 게 다 안 되는데.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안 하면 국토계획법을 안 하면 땅에 대해서 전무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 할 겁니까 이거?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떠나가지고 아예 안 배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3문제 써야 되는데 3문제 쓰면은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5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더라고. 거짓말 살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법이 7문제 나오는데 대충 해도 5문제 맞춥니다. 쉬워요 얘는. 쉬운데 저 뒤에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앞에 있으면 이거 거의 다 맞추는데 왜 많이 맞추는가? 이거 앞에 먼저 나오고 작심삼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다가 덮고 앞에는 엄청 많이 봐요. 다 맞춰요 앞에는. 농지는 열심히 하게 되면 한 문제 맞춥니다. 몇 개 되겠습니까? 11, 14개, 19개, 24개, 25개, 25개인데 2개 살짝 빼도 23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대충 하게 되면 몇 개 맞춘다고요? 24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6개. 찍어요. 보지 말고 안 보고 쫙. 찍더라도 한 서너 개는 맞출 거 아니에요. 못해도 몇 개는 나와요. 70 나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자, 올해 32의 기준. 32에 12개 중에서 몇 개 맞춰요? 12문제 다 맞죠. 제 판단하게 되면 올해 국토계획법 틀릴만 문제 단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서 몇 개 맞춰요? 5문제 맞죠. 5문제. 틀릴만한 거 딱 하나 나왔어요. 투기 잡는 거. LH 신도시 투기 들어가 그거 잡는다고 그거 하나 나왔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여기까지 했으면요 몇 개입니까? 17개. 안 보고 1번 찍어도 합격했어요. 왜 덮은답니까? 벌써 몇 개 맞췄는데 17문제인데 나머지 거 1번을 찍어도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간다고. 안 풀어도. 근데 여기서 봤더니 도시정비법은 여러분이 시험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뭐 하냐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나가서 커피 타준다고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그러고 전부 다 본사로 가요. 본사로 가서 이제 딱 문제 나오기 기다린다고. 과목별 선생이 6명 있잖아요. 그러면 공법도 6명 있잖아요. 그럼 빨리 배정해요. 우리가 공법이 41번부터 자 A 선생이 41번 50번까지 그러면 여기서는요 60번까지 70번까지 80번까지 2명이 남잖아요. 2명은 따로 빼가지고 못 풀면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못 풀면 빨리 여기서 이제 법을 찾아야 되니까 책에 없는 게 나오면 어차피 몰라요. 우리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찾아야죠. 그리고 답은 줘야 되니까. 공단 답하고 우리 답하고 틀리면은 쪽팔릴 거 아니에요. 어쩐다고 실수 없게.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왜? 6명 찾는데 왜 못 다 찾아내지 그걸 갖다가. 빨리 찾고 항상 애들이 빨라요. 빠르고 실수가 없어요. 왜? 6명이 동시에 하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법을 저는 이제 그 A형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61번부터요. 61번부터가 이제 도정법 중간 들어가는데 1번이 막혀. 2번이 막혀. 3번 막 왜 이래? 도정법은 어렵게 도정법은 한 문제는 아예 쉽게 냈고 나머지는 어렵게. 그래서 이것 한 2문제는 맞히겠네. 2문제는. 건축법 갔더니 건축법도 뭐 수면 위의 건축물. 우리나라 뭡니까? 물 위에 집 짓습니까? 수면 위에 건축물. 우리나라 어디에 물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런 걸 내냐고. 근데 그런 거를 내요.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공법의 특징은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렵다 쉽다 이것은 내가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이해는 하는데 어렵다 쉽다 말한 것이 이해를 못하면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아까 주거지 건폐율 얼마라고요? 70. 여러분 지금 70 이거는 알겠다요. 왜? 이해는 안 되지. 근데 아는 것도요. 제가 1년 동안 10번을 설명하면 기억이 남거든요. 1년 동안 2번 설명하면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파트는 계속 설명하죠.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어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는. 근데 어쩌다 나온 애들은 자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골라낸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건축법은 한 3문제는 맞추겠네 보니까. 2문제 내용은 아예 모르겠고 2문제 내용은 해줬지만 어쩌다 한번 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주택법 같은 주택법이 6문제는 맞추겠네. 농지법이 1문제는 맞추겠네. 몇 개입니까? 10개 2개 하게 되면 17개 무슨 19이요? 10개 이게 하게 되면 17, 29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야 공법 80 넘은 사람 많겠네. 그러면 올해는 제 혼자 생각 이만큼 여러분이 풀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실수를 몇 개 했을까 이런 얘기요. 실수를 몇 개 하고 그럼 이제 몇 개 남으니까 11문제를 찍었는데 여기서 운으로 몇 개를 맞췄을까 이런 얘기요. 찍는 것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노상 888 떠들어 줍니다. 888 생각 나면 합격하고 생각 안 나면 떨어져요. 미안하지만은 도대체 888을 먹일래요. 탑 달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공법만 해봤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문제입니까? 40문제 몇 오지선다. 1번 답이 5개 이거 25개 3개 몇 개 남았습니까? 이거 5개 몇 개 남았습니까? 그러면 30개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7개 3개 올해 시험은 2번 찍는 거야. 2번 모르면 무조건 몇 번이라고? 2번이네. 2번을 찍고 그냥 안 보고 다 2번 찍었는데 합격해버렸어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적이 민법에서 모르면 3번 찍으라. 3번 답이 20 몇 개 나왔어요. 이게 우수교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3번 답이 20 몇 개 나오니까 이건 우수교가 아니고 정보가 셌단 얘기요. 난리 났어요. 난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누기 5 얼마입니까? 8개. 전부 다 이걸 갖다가 8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원안이 원안. 근데 이렇게 쫙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이거 다 찾았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웬만큼 공부한 사람 이거 해요. 이거 다 해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8개, 7개, 9개, 8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어른을 봤더니 8개, 7개, 8개, 7개 뭐야 몇 번 쉬어봤는데 7개가 2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10개 이렇게 줬더라고. 공법 문제 답. 원래 이게 원안이었는데 이게 아니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번에는 올해는 7개짜리를 2개 주고 1이 몰아가지고 10개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 그래도 더 이상 편차는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푸는 거 내가 문제 풀고 1번에 나 4개 썼더라. 2번은 2개 썼네. 3번에 6개 썼네. 하나 썼네. 5개 썼네. 맞힌 거예요. 맞힌 거. 찍는 것이 아니고 몇 개입니까? 6개, 12개, 14개, 18개. 18개죠? 내가 푼 게 몇 개라고? 18개. 자, 어디다 올인해야 돼요? 얘한테 나머지 22개를 올인하면 최소한 몇 개 나온다고요? 6개는 6개. 최소가 6개 하면 6개. 아,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맞힌 거면 그렇게 하면 몇 개 남게 이거 24개인데 24문제 맞춰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인데 명색이 공법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할 때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 버리고 문제를 빨리 버려야 돼요.
올해 총평은 제가 했는데 자 7문제는 여러분 풀 수가 없습니다. 책에 없는 것도 많고 책에 있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거. 그리고 7문제 정도는 어려웠습니다. 애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나머지 20 몇 개입니까? 26문제는 수업만 충실히 들은 사람이 실수만 안 했으면 누구나 맞춥니다. 이것은. 여기서 찍어가지고 몇 개를 얻을까? 실수로 몇 개를 틀릴까? 그래도 저는 30개 넘어가겠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난다 보니까 중개사법 어쩐지 그랬더니 어제 임교수 왔죠? 그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왜 이래 이거. 한 번도 안 내는 양식에서 내고.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했죠? 어쩐니? 형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렵게 냈지? 공시는 어땠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뭐야 그럼 나만 쉬웠어? 그러니까 올해는 공법이 구제했어요. 공법이. 그러니까 공법 정상들 한 분들이 대부분 60, 70 넘어갔을 거예요. 대부분 공법이 60을 못 넘거든요. 반만 맞춥시다. 제가 반만 맞춥게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올해는 문제 해준 내용 중에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배배 안 틀고 꼬지 않고 액면 그대로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쉬웠죠. 공법은 쉬웠는데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법에서 다른 과목을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법규 얘기했듯이 공법은 꽈락만 면하고 나머지 것을 보완한다. 그런 분들은 올해 다 공법 꽈락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죠. 나머지가 안 나왔으니까. 공법이든 뭐든 정상적으로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다른 과목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지만 공법이 더 나갔을 거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합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느낄 때 이거 너무 많다. 공법이 너무 많아요. 뭔가 100%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뺄까요? 저 더 이상 한 날려주세요. 무슨 법 뺄까요? 나 도정법 빼버리고 농지법 빼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이 어렵다 그러면 이 법에서 6개 나온다. 어차피 우리 목표가 3개잖아요. 매년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파트. 그러면 그 부분만 잡아요. 그 부분만 잡아도 2문제를 맞출 것이고 찍어서 하나 맞추고. 법을 통째로 날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정법을 제가 4시간 동안 설명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달력하지 말고 1번 조합 무조건 나와야죠. 2번 관리처분계획 무조건 나오죠. 그 부분만 열심히 해요. 그 부분만. 그래도 2문제를 맞춘다고요. 나머지 찍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지 어렵다고 법을만 통째로 날리고 그것은 전략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 공략하고 또 잘했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공부합니다. 이 공부. 그럼 잠시 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봤으니까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